2024년 1월 2일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대통령, 개혁 완수 민생에 초점, 올해는 대한민국 제도약의 중대 전환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신년 여론조사, 정권 심판론 우세 속 여야 초박빙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새해 첫날 현충원 참배를 하였습니다. 12월 대미 수출이 20년 만에 대중수출 추월하였다고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을 한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이틀 연속 대남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도발을 경고하였습니다. 한국, 올해부터 2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의사국 활동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1인 가구 노인 기초연금 소득기준 상향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강진과 동해안 해일이 24시간 지속 전만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정노트가 출간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분석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2일 새해 첫날 신년사를 통해 민생 회복의 한 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권 기념에 기반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고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년사 대부분을 민생 경제정책에 할애한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킬러 규제 혁파 등을 약속했다. 또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방 균형 발전 정책 추진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집권 3년차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기권 진영에 기반둔 패거리 카르텔들 언급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야권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일관되게 문제의식 드러낸 이권 카르텔과 함께 기념 기반 카르텔들 언급하며 야권의 86세대 운동권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여권은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맞춘 신년사로 평가하며 정부와 함께 민생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국민 갈등과 정쟁을 조장하는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경제단체들은 킬러 규제 혁파와 3대 개혁 추진에 공감하며 윤 대통령의 신년사를 환영했다. 사설에서는 민생 회복과 개혁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정 중심은 국민지라고 강조했지만 야권에서는 국민 질문에 답하지 않은 불통 신년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2024 10년호 주요 기사 분석입니다. 새해 여론조사 결과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 뒤 정권 안정론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 지지율은 여전히 박빙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TV조선 조사에 따르면 정부 심판론이 60%로 정권 안정론 45%를 앞섰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36%로 부정평가는 60%로 나타났습니다. 김건희 특검 거부권에 대해서는 63%가 반대, 31%가 찬성했습니다. 중앙일보 경향신문 MBC SBS 조사에서도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의 11% 피 18% 피 우위였습니다.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적절하다는 응답의 2~3배에 달했습니다. 경향신문 조사에서는 총선에서 정부 견제론이 높지만 민주당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잘한다 35%, 잘못한다 59%였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 동의한다 31%였습니다. 한국일보 조사에서는 정부 평가와 다른 국민 체감 경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상황을 나빠졌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50%로 좋아졌다는 응답자 30%보다 많았습니다. 안보 상황 평가에서도 악화됐다는 응답자가 39%로 개선됐다는 응답자 34%보다 많았습니다. 기획기사입니다. 세계일보는 경제도 안보도 진급하고 몰아친다는 기획기사를 실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조선일보는 부자 고향 의령서 진짜 부자는 우리라는 기획 기사를 실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아기 탄생과 다자녀 가정을 소개했습니다. 서울신문은 비리 얼룩진 경선, 마을이 두 쪽 났다는 기획 기사를 실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불법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일보는 거짓 알고도 당당, 진실 외면한 정치판지라는 기획 기사를 실었습니다. 가짜뉴스와 정치의 공생으로 인해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세계일보는 수도권 스윙 지역구 45곳, 여야 총선 승패 바로미터라는 기획 기사를 실었습니다. 대선과 지선에서 여당이 승리한 수도권에서 45곳의 지역구가 여야의 총선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밖에 경향신문은 미 딜 다음 중국과 협력, 순진한 발상치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일보는 미 모호한 해구산 북억제 못해 전술핵 한반도 배치 서둘러야 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 신년 첫 일정은 현충원 참배로 시작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2일 새해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진 등 40여 명과 함께 현충탑을 참배하고 헌화 분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경제에 매진하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집권 3년차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 회복을 꼽은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 신년 업무보고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2024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 각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신년 업무보고를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처별로 추진 중인 정책을 중심으로 민생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신년 업무보고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신년 업무보고인 만큼 민생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 주요 이슈 분석입니다. 수출 회복과 대중 무역 적자 2023년 12월 한국의 대미 수출이 113억 달러로 대중 수출 109억 달러를 추월했습니다. 이는 20년 만의 일로 미국 경기 회복과 중국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31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99억 7천만 달러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수출 회복과 대중 무역 적자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회복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중 무역 적자로 인해 중국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 무역 적자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자 최대 수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태영건설 PF 사태와 금융시장 안정 소식입니다. 정부는 태영건설 PF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채안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증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안펀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기금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 당시에도 활용된 바 있습니다. 태영건설은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규모가 9조 1,8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 채권단 400여 곳에 워크아웃을 제한한 상태입니다. 태영건설 PF 사태는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PF는 부동산 개발 등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활용되는 방식으로 태영건설 PF 부실이 확산될 경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태영건설 PF 사태를 신속히 해결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수장들의 엄격 대응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금융수장들은 새해의 메시지를 통해 부실 기업과 부동산 PF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실기업은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회생 또는 청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 위험이 높은 PF 사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함께 고려하고 부동산 PF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수장들의 엄격한 대응 메시지는 최근 부실 기업과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부실 기업과 부동산 PF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 최상목 부총리는 새해 경제 관련 간담회에서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료 감면, 비은행권 대출이자 감면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1분기 영세 소상공인 1인당 전기료 20만 원씩 감면하고 3천억 원 재원을 조달해 소상공인 대출자의 비은행권 이자 감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교안보 주요 이슈 분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제된 무력 충돌 가능 발언하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4년 1월 1일 군 지휘관들을 만나 번제된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며 완벽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 2023년 12월 29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에서 남한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더욱 강도 높은 대남 위협을 가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북한은 총선을 앞두고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 대남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의 대북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도발은 파멸의 전주곡이라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군도 새해 첫날 K-9 자주포와 K-55A1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며 북한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의사국 활동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의사국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1996에서 1997년, 2013에서 2014년에 이어 11년 만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번 안보리 활동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제된 무력 충돌 가능 발언은 남북 관계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총선을 앞두고 대남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무력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는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의사국 활동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번 안보리 활동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올해는 한국의 총선과 미국의 중간선거 등 주요 정치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어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생 등 주요 정책 분석 기사입니다. 기초연금 소득기준 상향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1인 가구 노인의 기초연금 소득기준을 월 202만 원에서 213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1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또한 보유 차량 배기량 기준도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1600큐빅센티미터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기초연금 소득기준 상향은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생활인구 조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7개 인구 감소 지역, 단양군, 보령시, 철원군, 영암군, 영천시, 고창군, 거창군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등록 인구보다 체류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도 관광이나 출퇴근, 교육 등 다양한 이유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감소 지역의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학 학과 장벽 허문다는 소식입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대학 정원 25%를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의 학과 간 경계를 허물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취업 잘 되는 학과만 몰릴 것, 다양한 인재 양성을 못할 것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무전공 학생들을 위한 교양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진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간첩 수사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경찰이 간첩 수사에 나섰지만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간첩 수사권을 확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간첩을 검거한 사례가 없습니다. 간첩 수사는 최소 3년 이상의 전문적인 수사 역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간첩 수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경찰의 간첩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예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보도 주요 이슈 분석입니다. 일본 강진과 동해안 해일 업데이트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31년 만에 50cm 넘는 해일이 관측되었습니다. 강원도 묵호에서는 67cm, 속초에서는 41cm의 해일이 관측되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해일이 24시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강원도는 동해안 6개 시군에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주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강진의 향후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본 강진과 동해안 해일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해일이 24시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정부는 동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하고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노트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매일 쓴 국정노트가 27권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 국정노트에는 김 전 대통령의 고민과 통찰력이 담겨 있습니다. 한겨레는 김대중의 고민과 통찰력을 엿본다라는 제목으로 이 국정노트를 조명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노트는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철학과 통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 국정노트는 향후 한국 정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워커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최근 기워커 초단기 계약 근로자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워커는 자신의 시간과 역량을 원하는 만큼만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국민일보는 원하는 만큼만 일한다라는 제목으로 기워커의 급부상을 분석했습니다. 기워커의 급부상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기워커는 기존의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